중고차를 구매하시면서 너무 옵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무 색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사는 가성비 이유가 뭐죠? 싼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 사게끔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K7 차량의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7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심플했죠. 젊은 감각이 느껴졌고 디자인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좀 무거웠던 중대형차의 젊은틱한 디자인과 젊은틱한 옵션 그리고 모양, 굉장히 이슈를 많이 끌었던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K7도 기아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침체돼 있을 때 K5와 더불어서 굉장히 기아를 살려줬던, 기아의 길을 올려줬던 그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초창기 모델보단 뒤로 갈수록 조금씩 힘이 조금씩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K7의 인기는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나오는 기아차들, 특히 K 시리즈 이런 차들 보면은 현대차, 특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같이 놓고 같은 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김 실장이 보기에는 동급의 현대 차량보다는 조금 영하지 않나, 좀 젊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게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려요. 플랫폼을 현대차와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은 차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으신데 플랫폼은 같이 씁니다. 이제 바디하고 이런 편의사항이나 이런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뿐이고 외형적인 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량에서는 외관과 실내 내장재, 옵션과 실내 모양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을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질이 좀 다르게 보이는 차들입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기아 K7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완전 초창기 모델 있잖아요. K7 그 차량은 좀 뺐습니다. 나온 지도 이렇게 단연간 나온 것도 아니고 잠깐 나왔던 모델이고 매물 자체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좀 2011년 더 프레스테지부터 조금 더 요즘 차량 모양을 좀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 모델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저희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눈팅하는 거로 쓰시고 2011년 더 프레스테지부터 더 뉴 K7까지 더 뉴 K7이 16년까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멀기 때문에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가격 갭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나마 11년 더 프레스테지 K7부터 더 뉴 K7 14년도까지,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적인 면 위주로 언제나 그렇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언제나 옵션이나 색상보다는 가격, 시세적인 거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언제나 봐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김 실장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참고사항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를 앞으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딜러 전산과 연동되는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차량 구매 전에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차종의 가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실제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김 실장 TV를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100% 딜러 전산과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하시고 싶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보다는 다음 검색창에 김 실장 중고차를 치시고 사이트 영역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서는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가 후순위, 네이버가 좀 바뀌었어요. 사이트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에서 보시면 좀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K7, 더 프레스티지 K7부터 더 뉴 K7까지 옵션과 색상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키로수 4만에서 6만까지 휘발유 차량 위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봐드리는 시세는 색상과 옵션 무시하고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은 높은 가격입니다. 색상으로 따지면은 흰색 계열, 잘 나가는 흰색 계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제시해드리는 가격보다 낮게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만 킬로 제일 위에 있는 4만 2천 킬로에 1650 더 뉴 K7. 지금 더 뉴하고 더 프레스티지 K7이 있는데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조금 이름이 바뀌면서 좀 모양이 살짝 변했습니다. 특징적인 것 두 개만 제가 찝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K7이죠. 지금 보는 거는 더 뉴 K7은 이 앞대로등 있죠. 안개등이 조금 다릅니다. 더 프레스티지 K7이랑 그리고 요 조석 휀다, 운전석 휀다 요 부분에 바람구멍처럼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어요. 요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그 전 모델 더 프레스티지 K7이랑. 그리고 특이점은 뭐 크게 없어요. 뒷대로등 살짝 변한 거. 그러니까 살짝 모양을 변하고 가격을 올리고 이름을 살짝 바꾸는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 국산차들 좀 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이게 완전히 페이스리프트를 하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더 뉴 K7 3.0 모델 검정색에 썬루프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K7까지 올라왔으면은 스마트 키는 기본입니다. 기본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전동 시트 들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7월 더 뉴 K7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특이사항도 없고요. 들어온 지 11월 6일 한 달 좀 지난 차량 괜찮습니다. 뭐 2달까지는 김 실장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1650만원 검정색 괜찮습니다. 우선은 제일 위에 있으니까 금액이 제일 비싸네요. 키로수 제가 주의로 좀 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똑같이 더 뉴 K7 2.4 아까는 3.0 했습니다. 2.4와 3.0 두 가지 트립으로 나왔기 때문에 1550 13년식 이 차량도 썬루프는 없고요. 스마트키 내비는 당연히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통풍 시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풍 시트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성능 보겠습니다. 13년식 K7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고 단순 교체 있네요. 조석 휀다에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고 이력하고 단순 수리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 누유도 하나 있습니다. 미세 누유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오일류나 이런 거 교체하실 때 꼭 가스캔유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간과하고 계셨다가 큰 수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듭니다. 꼭 정비를 나중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켓류 교환을 권장해 드립니다. 꼭 주의 깊게 신경 쓰고 계십시오. 구매하실 예정이시면은. 그리고 특이사항. 특이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굉장히 묶였던 차량이죠. 아까 그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100만원 내려갔는데 많이 묶였던 차량. 우선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내려갔어요. 오래돼 묶였긴 하지만. 자, 더뉴 K7을 한 대 더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5만 킬로 1490 또 내려갔네요. 또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흰색에 썬루프가 있는 모델. 그리고 옵션 사항은 뭐 다 있어요. 통풍 시트 여부만 지금 보면 되는데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자, 성능이 중요하죠. 13년식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깨끗하고요. 자,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고가 있네요. 그나마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라 좀 봐줄만 합니다. 그래도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김 실장이 말하는 백판넬, 요 지지대 부분, 요 지지대 부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안쪽으로 먹었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좀 안쪽까지 먹은 차량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미세누이 없고요. 원동기 미세누이 또 하나 찍었습니다. 미세누이 있는 거라고 김 실장은 인정합니다. 8월 3일 이 차량도 좀 많이 묶였다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편의사항은 다 있고요. 자, 더뉴 K7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썬루프 없는 흰색. 뭐 옵션은 있을 거 다 있고요. 이 차량은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 없고 나머지 부분 뭐 내비게이션, 스마트 키, 전동 시트까지는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14년식 연식 좋죠. 14년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미세누이도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도 괜찮고 들어온 지 10월 26일 2달이 안 됐죠.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또 올라갔죠. 아까 1490짜리 풀옵션으로 들어간 사고 있는 차량과 썬루프가 없고 통풍 시트가 없지만 사고가 없고 1560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더 프레스티지 등급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더 프레스티지 등급. 더 프레스티지 등급은 얘기 드렸지만 이 안개등과 휀다가 좀 다릅니다. 그 전 모델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더 뉴 K7보다 1380 가격이 확실히 또 내려갔습니다. 53,000km에 흰색에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은 11년 7월에 12년 형식이고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이도 없고 특이사항도 깨끗하고요. 들어온 지 11월 5일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차량 굉장히 얼마 안 되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중요한 거는 3.0 노블레스면은 등급이 최상위 트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자, 다른 차량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가성비가 좋은 차 1140이 나왔습니다. 1140 2.4 럭셔리 모델 은색입니다. 전 색깔 신경 안 쓴다고 했죠. 썬루프 있고요. 내비 없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자, 11년 3월에 12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미세누이도 없고요. 특이사항도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들어온 지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났죠? 좀 묶였던 차량입니다. 색깔 좀 약하고 옵션 통풍 시트는 없지만 썬루프하고 스마트키 있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싸제로 얼마든지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의사항이 통풍 시트 빼고 김 실장이 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있는 겁니다. 선호 옵션은 단지 색깔이 좀 빠지고 차량 모양이 다르죠. 그 전 모델이라는 거. 그렇지만 키로수는 5만 키로. 괜찮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차량보다 무려 4,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더 뉴 K7보다. 가성비로 따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워낙 싼 겁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은 더 뉴로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의 썬루프 있고요. 더 프레스티지 K7 내비 있고 통풍 시트만 있으면 완전 다 있는 건데요. 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11년 6월에 12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어딜까요? 뒤핸다입니다. 그 주유구 쪽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뒤핸다면은 좀 아까운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만 사고로서는 좀 아까운 차량인데 우선 엔진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누유 없고요. 특이사항도 큰 거 없고요. 다음에 들어온 지 11월 20일이면 한 달도 안 된 차량입니다. 한 달도 안 됐고요. 옵션은 통풍 시트만 없지 있을 거 다 있고요. 키로수는 6만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69,983 거의 7만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되게 착하죠. 1,060만원. 아까 처음 더 뉴 K7보다 연식이 한 2년 안팎으로 차이가 나요. 2년에서 3년 정도. 그런데 가격은 5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김 실장한테 선택하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500만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말씀드리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더 프레스티지 K7부터 더 뉴 K7까지 시세, 옵션 색깔 무시하고 가격 시세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구매할 수 있는 4만에서 6만 킬로대의 K7의 적정한 시세는 얼마냐? 더 뉴 K7이 있습니다. 더 뉴 K7은 1450에서 1500 초반 잘 사시는 가격이시고요. 그 다음에 더 프레스티지 K7이 있습니다. 더 뉴 K7 나오기 전 모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뉴 K7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조금 안개등하고 휀다하고 조금 이렇게 모양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시세적인 면이 김 실장이 말씀드리는 더 프레스티지 K7은 1100에서 1200 사이 이 정도가 적정 시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간 2011년부터 14년까지 K7 더 프레스티지 K7부터 더 뉴 K7까지 10만에서 11만 킬로 정도 10만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이 구간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만 킬로 890짜리가 눈에 보입니다. 은색 차량이고 2.4 럭셔리 모델 890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썬루프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키 있고 통풍 시트 없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11년 5월에 12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깨끗하고요. 사고는 없고 단순 교체가 있네요. 단순 교체는 조석 휀다가 있고요. 미세누유 없고 특이사항 깨끗하고 들어온 지 11월 25일 11월 25일이면 3주 됐네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 생각 안 하시고 색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K7 그냥 타고 싶다.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자, 이번에는 더뉴 K7 2.4 모델 10만 킬로 좀 넘었다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색깔은 흰색이고 썬루프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키 있고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에 그 다음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13년 7월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 이력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사고가 엄청 크죠. 이 차량은 그냥 잠깐 봤다고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사고가 크네요. 자, 더 프레스티지 K7 다시 800만원대 검정색이고 썬루프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내비도 없고 스마트키는 있고 통풍 시트 없고요. 자, 11년 4월에 12년 형식 그 다음에 튜닝이 이때입니다. 장치, 불법 뭔가를 손을 댔죠. 검사 받으실 때 그냥 가면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퇴짜 맞습니다. 요것은 무엇인지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이력, 용도 이력은 없고요. 단순 교체와 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미세 누유가 하나 보이네요. 꼭 516 교체하실 때 점검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화 장치 개조 아마 뭐 LED나 뭐 이런 한 것 같아요. 이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11월 29일 2주 3주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899만원 썬루프 없고 괜찮습니다. 튜닝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다시 돌리시든 그거는 어차피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알고 사셔야 됩니다. 검사 받으실 때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봐서는 800만원대 착한 금액입니다. 더 프레스티지 K7인데 1099만원입니다. 1099만원 10만 킬로 흰색에 썬루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있고 전방 뭐 감지기 있고 전동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있네요. 썬루프가 지금 있는 거로 없네요. 썬루프가 없네요. 자, 12년 5월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고 사고도 없고 미세 누유가 한계가 있습니다. 516 꼭 점검하실 때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경 쓰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이런 거 미세 누유 있고요. 10월 12일이면은 2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제가 봐선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도 없는데 이 차량도 한번 볼게요. 1050 흰색에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스마트키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 썬루프도 있습니다. 자, 11년 5월에 12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요 성능 발행번호도 중요합니다. 주민번호처럼. 자,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2건이 있네요. 운전석 문, 앞문, 조석, 휀다 있습니다. 미세누유도 1개 있습니다. 김 실장은 미세누유 1개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가스켓류 교환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미세누유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개, 3개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체하고 뭐 수리하는데 그것은 꼭 점검을 하시고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 카센터에 한번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는 11월 8일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괜찮은 차량이고 그렇지만 가격이 좀 괜찮지가 않죠.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1050. 아까 4만 킬로
5만 킬로 이렇게 6만 킬로대 이렇게 봤지만 그때 제가 1100에서 1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킬로로 갔는데도 1050입니다.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이득은 되지만 많이 이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10만 킬로인데 880 더 프레스테지 검정색 모델 잘 나가는 색깔입니다. 중대형 차에서는 잘 나가는 색깔이고 썬루프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자, 11년 12월에 12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는 있고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단순 교체 조성 문자. 그 다음에 미세누이 또 똑같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미세누이 있다. 한 개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염두하시고요. 11월 15일 가격적인 메리트 한 달 전후 검정색 썬루프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 있고 메리트 괜찮습니다. 더뉴 K7 K7을 한번 보겠습니다. 썬루프는 없고요. 검정색 모델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있고요. 메모리 시트에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13년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데 이런 사고는 정말 사고지만 아까운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좀 아깝다, 좀 억울하다 요런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휀다 교체는 100번을 하더라도 단순 교체로 들어가서 무사고로 들어가는데 여기 앞에 범버, 라제타 서포터나 아니면은 지지대, 앞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교환을 했으면 덜 억울한데 판금이에요. 그렇게 데미지가 세진 않다는 거죠. 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런 사고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김 실장은 괜찮은 사고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미세누이 없고요. 인사이드 패널 단순 충격, 판금 흔적. 아까 그 부분만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인사이드 패널 충격이 있다. 판금 수리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는 거는 수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제외가 되죠. 요게 없으면은 괜찮은 건데 요게 있음으로써 안 괜찮아진 거죠. 자, 12월 6일이면은 일주일 1240 아까 1450에서 1500 초반이었는데 한 200만원 이상 뭐 200~300만원 떨어졌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충격만 없었으면 괜찮은데 가격적으로도 더뉴 K7 한 대 더 보겠습니다. 자, 1190 검정색. 자, 내비게이션이 있고 스마트키 있고 썬루프 있고 통풍 시트는 없고 성능을 보겠습니다. 13년식에 튜닝 없고 특별 이력 없는데 용도 이력이 짠 하고 있네요. 렌트 이력. 그리고 사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판금이 있잖아요. 휀다 쪽에 판금이 있으면 사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를 없음으로 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 실장이 보기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지는 않다. 엔진 근처도 아니고 뒤쪽이기 때문에 판금이고 교체도 아니고 트렁크 부분 판금, 뒤핸다 판금, 조석 앞문 교체, 조석 앞 휀다 교체. 좀 지저분하죠. 미세누이까지 있고 특이사항은 깨끗하고 11월 8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된 차량. 우선은 1190이면은 1450에서 1500 초반이었는데 1190이면은 한 2~300만원 떨어졌습니다. 300만원 이상.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갈 수 있습니다.
좀 성능상 좀 교체 부위가 있고 판금 부위가 있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정도로 뭐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괜찮아요. 확인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더 뉴 K7이기 때문에. 자, 김 실장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이 구간 10만 킬로 전후된 10만에서 11만 킬로배트 되는 K7으로 봤을 때 두 가지였죠. 더 뉴 K7이 있고 더 프레스티지 K7. 더 뉴 K7의 적정한 가격, 사면은 괜찮은 가격을 말씀드리자면은 얼마냐? 김 실장이 보기에는 더 뉴 K7은 1100에서 1200 초반 정도. 1200까지 좀 그렇고 1200 초반까지. 그냥 1200까지 봐도 되는데 뭐 1, 20만 원 넘어도 괜찮은 가격이다. 더 뉴 K7입니다. 더 뉴 K7은 1100에서 1100에서 1200, 많게는 1200 초반까지 괜찮은 금액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프레스티지 K7. 더 프레스티지 K7은 얼마냐? 더 프레스티지 K7의 적정가, 잘 사는 가격, 김 실장이 말씀드린 잘 사는 가격은 850에서 9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0에서 900. 더 뉴 K7보다 좀 많이 낮죠. 우선 1000만 원이 안 넘고 850에서 900 정도면 잘 사시는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7 2011년부터 14년까지 옵션과 색상 무시하고 시세 위주, 가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아 K7 2011년부터 14년까지 K7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세가 예전 출고 가격보다 많이 다운이 됐죠. 이게 중고차의 매력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이 차량을 분명히 신차가를 주고 사셨을 겁니다. 몇 년 정도 모시고 당연히 지금 파시는 거죠. 몇 년 정도 모은 차량을 지금 중고차로 구매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었던 차량을 지금 1000만 원대 사면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김 실장은 언제나 중고차 구매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싸지 않습니까? 3천만 원과 1000만 원대 다르죠? 가격적으로 와닿는 게. 할부를 하더라도 한 달 금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실리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서 너무 옵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무 색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편의사항 중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 개, 많게는 2개 정도만 본인이 정말 꽂힌 편의사항,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지시고 색상, 안 쓰는 옵션 선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썬루프가 있고 누가 뭐가 있고 해서 이거를 그냥 있으면 좋지 하다 보면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중고차 사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고차 사는 가성비 이유가 뭐죠? 싼 겁니다. 싸야죠.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온 허위 매물을 기준으로 두시고선 차량을 그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 와서 차량을 봤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허위 매물에 나와 있는 차량 가액은 그냥 허위입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기준점을 내세우신다면 중고차 못 사십니다. 사기 힘드세요. 왜냐? 실거래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그 가격의 기준을 두고 차량을 보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K7, 더 프레스티지 K7과 더 뉴 K7에 대해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차피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 오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공짜입니다. 공짜로 보시고 본인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비싸게 구매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차종은 바뀔 겁니다. 연식도 바뀌고요. 계속 보시면서 시세 변동에 촉각을 좀 세우시고 계시다가 본인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기준을 세우시고 예산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고차 매장을 방문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매장에 가시는 거는 비추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K7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